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공헌 담당자. 영화 사회공헌 성의 있게 해주라고. 힘들어요. 자, 황인지 대리님하고 황대리입니다. 네, 유튜버 천재 이승국입니다. 네, 이승국 씨 나오셨습니다. 배준현 감독님은 동영상 제작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소개해 주세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근본 없는 영화 큐레이터. 아,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험 넣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지. 깔고 가기로 했어요. 아, 제가 이게 뭐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목이 아파 죽겠어요. 웃기고 있네. 말하는 걸 좋아해서 목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제 크게 웃고 약간 흥분하면 말이 빨라질 뿐이지. 제가 워낙 과묵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색하는 자, 시끄럽고. 자, 이번 영화는 인천 상륙작전인데, 야, 이거 뭐, 논란이 많아요. 그쵸.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연천의 줄거리 소개부터 듣고, 네.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연천에 하게 되는 소개가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가요? 영화 내용을 소개하는 건가요? 자, 줄거리 소개 네. 해주십시오. Order, sir. September 15, 0 hours.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사령관의 지휘 아래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면서 한국 전쟁의 흐름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른바 인천 상륙 작전이죠. 우리는 모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음지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내야 했던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인천 주둔 북한군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펼쳐진 엑스레이 작전과 그 작전을 수행한 인물들의 이야기,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Prepare to fire. 네. 인천 상륙작전. 네. 지금 며칠이죠? 개봉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 일주일 안 됐죠. 한 6일, 5일, 6일 됐죠. 그러니까 첫 주말. 첫 주말을 지났죠. 지났는데 312만. 예. 우와, 300만 넘었구나. 312만 명. 훌쩍 넘었어요. 이것도, 가겠네. 사실 근데 평론가들의 평점은 굉장히 낮고, 네. 언론 배거 시사했을 때도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아주 안 알려졌으나 네. 숫자가 많다는 걸 보면, 네. 어쨌든 이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쵸. 네, 그리고 뭐 평물가 또 재밌게 또 이게 뭐 그런 기사도 있던데 관람 후 평점이랑 그 평론가들의 평점을 비교하면서 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영화 평론가와 또 영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의 평가와 그 외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영화를 그냥 즐기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평가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네. 그 현상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 거 같고. 아유, 화 많이 내요. 옹호하는 쪽과 네. 또 옹호하지 않는 쪽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걸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어떤 그런 뭐 선입견이 있어서 뭐 이렇게 박한 평가, 후한 평가를 내리고 뭐 안 내리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영화가 재밌나 안 재밌나를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참고로 영화를 못 봐가지고 야, 일부러 안 보은 것 같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얘기했지만 제가 2박 3일 평창 갔다 와가지고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이슨 본을 보시겠어요? 2036 작전을 보시겠어요? 물론 그 전에 시간이 안 맞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 그래도 기본 정보는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네, 한번 살펴보면 제이슨 본과 같은 날짜인 7월 27일 굉장히 중요한 날짜에 개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날을 언급할 것 같지만 저는 그걸 언급하려는 게 아니라 7월 27일은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에요.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했던 기념일이기도 해요. 굉장히 평화의 날, 피스데이. 응? 근데 이상한 사람 태어났어. 평화의 상징, 평화의 비둘기 같은 제가 그때 태어난 거죠. 영화계의 비둘기. 무비 피전. 피전 MP. MP.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고, 네.
110분 러닝타임. 그래서 뭐랄까, 부산행이 처음에 개봉할 때 1000개 넘는 스크린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만큼, 영화관에서 판단하기로는 흥행한다. 이 정도면 뭐, 밀어줄만 하다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면,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는 900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900개로 시작해서 이제 주말쯤에 가서 이제 최고 1048개의 스크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뭐, 한창 부산행이 많이 잡을 때 막 1500개, 뭐 1700개까지 갔나? 이렇게 잡는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많이 잡았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잡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이 결과로 첫 주말 312만 명이 봤습니다. 312만 명. 굉장한 숫자예요. 굉장히 많이 봤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CJ ENM에서 배급한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CJ가 막 대놓고 많이 밀어준 게 아닌가. 사실 물론 수직 계열화에 관한 문제 제기도 굉장히 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상영 횟수 점유율. 각 영화관별로. 한마디로 그 스크린 수는 약간 헛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몇 번 틀었냐. 전체 그 뭐 브랜드, 뭐 CGV가 됐든 롯데가 됐든 전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크린 중에 이 영화의 상영 횟수로 배분한 게 몇 번이나 되나, 몇 %나 되냐를 한번 찾아봤는데, 개봉 첫날 CGV는 27.7%, 롯데는 27.5%, 메가박스는 26.8%,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3사 중에 CJ가 제일 많이 그냥 비율을 가지고, 스크린 절대적인 숫자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크린과 틀 수 있는 회차 중에 몇 %나 할당을 했냐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27.7%를 할당을 했지만 롯데가 27.5%거든요. 이건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후한가 싶기도 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요. 워낙 초반에 때려 맞아가지고 재미없다고 평들을 때려 맞으니까 그냥 막 대놓고 밀기는 좀 눈치 보이고 그래서 적당히 했는데 이거 봐라 많이 버네 싶으니까 조금씩 늘린 뭐 이런. 그래서 이게 거죠? 개봉 첫날에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최고 많이 상영했을 때 이제 7월 31일 주말에 최고 상영했을 때 이거는 진짜 주말간에 사람 관객이 얼마나 들었나를 보고 다시 조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CGV가 33.4%를 배율을 하고 롯데가 30.9, 그다음에 그 메가박스가 28.3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흥행이 생각보다 잘 되니까 많이 횟수를 올리긴 했는데 이 안에서 CGV가 올린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CJ가 네, 그래서 뭐 CJ 영화라서 좀 밀어준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3사 다른 영화관에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올라간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같은 날 개봉한 제이슨 본을 비교하면 조금 이해가 쉽거든요. 그날 이제 27일 날 같이 개봉을 했을 때 상영 횟수 점유율을 보면 CGV 27.6%, 롯데 22.5%, 22.7% 메가박스. 어떻게 보면 CGV는 이 3사 중에 CGV가 가장 제이슨 본에 대해 박하게 스크린을 배정을 했고, 메가박스가 뭐 0.2%긴 합니다만 그나마 가장 높게 상영 횟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다. 그래서 제이슨 본이 이제 제일 최고 많이 상영됐을 7월 30일에는 CGV는 21.1%, 롯데는 22.2%, 메가박스는 23.4%로, 메가박스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메가박스는 제이슨 본에 조금 더 스크린을 할당한 경향을 볼 수가 있고, CGV는 아무래도 제이슨 본을 적게 튼 만큼 인천 상륙작전의 스크린을 좀 더 할애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이슨 본을 예를 든 게 이제 제이슨 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배사라 영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특수성에 조금 약간 배제되어 있는 그냥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그냥 배급사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상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손해 본 게 아닌가. 또 뭐 인천 상륙작전의 스크린을 배정하고 상영 횟수를 배정하는 거에 있어서 CJ가 조금 후하지 않았나 라는 거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2만 명이 한 주말에 봤다는 거는 대중성이 많이 있다. 봤다는 거죠. 재밌게 본 사람이 많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관을 무조건 많이 잡는다고만 해서 막 많이 보는 100만, 200만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이 막 밀어주려고 해도 재미가 없거나 안 보면 안 보니까요. 그래서 뭐 또 뭐 CJ 거라고 해서 막 1,500개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간 것 아닌데 정말 첫날을 개봉해보고 순차적으로 늘려간 걸 봐서 관객들도 많이 봤다라고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던데. 이정재, 이범수, 리암 니슨. 이걸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 중간에 나온 게 김선아 씨예요? 김선아. 그렇죠. 김선아 씨도 나오나요? 김선아, 또 정준호. 정준호 씨도 나와요? 정준호 씨도 나오죠. 포스터에 많이 나오는구나.
추성훈 씨도 나오고. 추성훈도 나오고. 주성우도 나와요? 네, 추성훈도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네. 박철민 씨 나오고. 박철민도 나오고. 꽤 크구나.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었어요. 배우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일단 시대극이라서 예산이 빵 올라 제작비가 얼마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한 160억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140억에서 16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대극에다가 전쟁물이고 뭐 고증돼야 되고 CG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별로 보고 싶지 않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예고편이 너무 허술해 보이니까. 그래요? 전 예고편을 안 봐서. 예고편을 보면 무슨 예고편만 봐도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 보이니까 우리가 이미 수많은 전쟁 영화를 봤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마스터피스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영화 예고편이 뭐 태극기 날려보다 더 약해 보이던데. 그래서 별로 재미없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완전히 기대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갔거든요. 저도. 2부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네.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더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변하는가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저도 똑같았는데 저도 이게 워낙 진짜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말 방송 때문에 본다. 시네마스터 해야 되니까 본다. 라는 마음으로 솔직히 가서 봤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영화였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읽은 욕을 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뭐 저는 이 마음이 이제 한 중반까지 가다가 뒤에는 좀 바뀌었는데 뒤에 먹을 만하다. 뒤에는 좀 바뀌었는데 2부에 가서 나도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 예. 근데 어쨌든 뭐 한 그래도 꽤 상당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막 혹평을 막 날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한동안 가지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본 게 예고편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예고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고편을 봐도 이제 리암 니슨이 되게 막 뭐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막 걔 뭐 대사 뭐 멋지더라? 뭐 하여튼 뭐 대사를 뭐 이렇게 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닮았어요. 메가더. 닮았죠. 메가더 장면을 닮았어요. 내가 또 뭐 이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정훈 장교였거든요. 듣고 계신 남자분들은 그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에서 맨날 이거 교육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메가더 사진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 리암 니슨 이렇게 많이 닮은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이제야 들 정도로 그렇죠. 기가 막히게 많이 닮았는데 보면서도 뭔가 약간 어색한 게 있었어요. 뭐가 데자뷰 현상이 일어났냐면 스티브 잡스 영화가 요번에 나온 거 말고 예전에 나온 거 애시틴 보면 커처 나온 거. 애시틴 커처가 또 스티브 잡스를 엄청 좋아한다면서요.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근데 가지고 기가 막히게 닮게 연기를 하는데 흉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신체 모사한다 그러잖아요. 뭐 특유의 걸음걸이랑 막 이런 걸 다 하고 말투 막 이런 거 다 비슷하게 하는데 뭔가 그냥 그 사람 같진 않은. 뭔가 스타킹에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보면서 뭔가 이 서프라이즈 재현 드라마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뭐랄까 감정이 와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죠. 네, 여러분들의 평가를 보니 뭐 크게 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서프라이즈 110분짜리 버전이 아닌가. 그거보다는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2부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하긴 하겠지만 리암 니슨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어설프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리암 니슨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근데 저는 진짜 리암 니슨 진짜 좋아하거든요. 리암 니슨 나온 영화 중에 되게 좋은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제가 이 배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얘기했듯이 목소리가 되게 좋고 대사가 굉장히 좋거든요. 대사 치는 게. 그런 분에 가지고 던지는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차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The Grey 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지종이가 늑대랑 싸우는 영화가 있는데 남자 혼자 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재밌겠냐 싶지만 이 양반이 그냥 이상한 시를 계속 읊조려요. 영화 내내.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가슴에 뿌리가 내리고 다시 보게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킹덤 오브 헤븐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앞에 아버지로 나오는데 막 병 들어가지고 네가 내 아들 칼로 뚱뚱뚱 하고 막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펙트 있게 나오고 아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더 테이큰에서 암튼 킬러 진짜 그렇죠. 악역이 불쌍할 정도로 두들파잖아요. 이 사냥에서 안성기 형님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테이큰의 리암 니슨 형님이 엄청나게 막 진짜 악당도 불쌍할 정도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한국 영화 나오셔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받으시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거기는 나쁜 인상 받을 게 별로 없죠. 그리고 본인이 좋아했나 봐요. 네,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 뭐 네. 저 참배도 하고 물론 그 뭐 홍보 저기 있었겠지만 립서비스 발언을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면 그 이제 테이크 누가 이제 그거를 추정해놨더라고요. 추정? 개런티가 얼마나 됐을까? 뭐 이런 걸 추정했는데 네. 뭐 테이크는 12분의 1 정도 받았다. 아, 인천 상륙작전이? 뭐 한 걸로 이제 대충 이렇게 추정하니까 한 20억 정도 받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사실 뭐 20억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나름의 뭔가가 뭐 꽂혔으니까 하지 엄청 않았을까. 필사적으로 설득했대요. 예, 여러 번 저걸 하고 오퍼를 넣고. 하긴 뭐 워낙 닮았으니까 그죠? 또 그 정도 아우라를 풍기면서 그 역할을 할 수 그 메가더 장군이 그 뭐 거기서 모자를 벗는 장면이 나오나요? 모자 나오죠. 벗고 등장하죠. 모자 벗으면 2대8 가르마 하고. 그래요? 그 실제 그 메가더 장군은 머리가 별로 없으셨거든요 위에. 그래서 그 실제로 머리 많이 없이 머리가 느껴져요. 없는 가발을 쓰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2대8 가르마를 하고 나와요. 그것도 하고 나오셨어요. 네. 나름대로 고증은 또 굉장히. 제가 뭐 짧게 그 메이킹 영상도 봤는데 영화를 못 영화는 봐서 보고 다른 거 예고편이랑 메이킹 영상 봤는데 그거 뭐 입고 나온 모장가 잠방가가 뭐 필리핀 뭐 거기서 뭐 갖고 온 거라면서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보니까 네. 고증을 한 분의 페북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써놓은 글들을 쭉 이렇게 봤거든요. 네. 굉장히 고생했더라고요. 누가? 굉장히 고생했더라고요. 그 고증 담당하신 분이. 예. 그리고 지금 워싱턴 DC에 계시는 분이던데 네. 그분이 이제 실제로 2013년에 이 사진 자료들이랑 있는 부대를 찾아가서 근데 거기 이제 계속 오퍼를 넣었는데 그 리젝트를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갔대.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냥 무작정 그 동네를 가서 그 동네를 돌다가 거기서 무슨 파티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파티장을 찾아가서 거기에 온 그 부대 높은 사람을 설득해서 한참 설득해가지고 받아내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자료실 이런 데를 들어가가지고 영화에 쓰인 사진 이런 걸 다 구해와가지고 그 엑스레이 작전에 사용됐던 사람들의 뭐 복장 무슨 뭐 이런 거를 다 고증해가지고 이범수가 맸던 멜빵 뭐 이런 거의 각도 뭐 모자 뭐 이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고증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셨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감독이 고정한 건 아니니까 이 담당자는 정말 발로 뛰어가지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 관련해서는 그렇구나.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패셔니스타로 유명했거든요. 이게 뭐 이게 화려하게 꾸몄다기보다는 군복을 되게 멋나게 입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자 삐딱하게 쓰고 네, 모자 삐딱하게 쓰고 맨날 파이프 담배 물고 라이방을 선글라스 끼고 되게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입고 있는 잠바가 공군 가죽 잠바를 막 입고 나오시는데 그분이 해군 제독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뭔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여튼 뭐 군복을 멋나게 입는 장군이라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소홀히 할 수 없을 건데 제안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고생이 잘 됐다 그러면 그런 걸 챙겨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 화면이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눈에서 벗어나거나 촌스럽지 않고 잘 만들었다 했는데 그분 쓴 글을 보니까 뭐 소파의 색깔 뭐 이런 것까지 다 거기서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진짜 열일하셨네. 굉장히 그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브런치에다가 글을 쓰면서 그분이 너무 좀 그런 거예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무기류 관련해가지고는 뭐가 아닌 걸로 보인다. 뭐 이제 CG를 그렸는데 뭐 비행기가 뭐 여러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한 대밖에 못 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전차도 뭘 개조한 걸로 보이고 막 이제 막 이런 거 막 밀떡들이 막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밀떡이 아니니까 이걸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몰라서 메시지 보냈어 그분한테. 그분이 누구야? 그 고증했다는 분. 분한테.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맞는 거고 어디까지가 아닌 건지를 몰라서 말씀을 해주시라 했는데 깔끔하게 까였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 아주 잘 들이대시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제가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답을 안 주시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쭉 평을 써가지고 브런치에다 올렸더니 댓글을 다셨더라고. 따뜻한 시선으로 비평을 해줘가지고 뭐 잘 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댓글로 몇 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뭐 그분 보시기에도 아주 터무니없는 거는 아니었나 봐요. 영화가. 제가 영화를 평가해 놓은 게 아주 터무니없진 않았나 봐요. 왜냐면 그분 글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걸로만 너무 네. 몰고 가가지고 하는 게 속상하다는 글을 네. 막 이제 자기 페북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걸려서 2부에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아주 터무니없진 않다. 쿠킹성.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그 관계자의 컨펌을 받았다. 그렇지. 컨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막 쌍욕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분이 쌍욕한 건 아니다. 근데 그분이 달아들어. 감독님께 일러 바쳐야지. 그래서 뭐 벌써 이미 뭐 2편, 3편까지 다 계획이 됐다면서요. 네, 그래요? 벌써 서울 수복이랑- 수복까지 끝나는 진짜? 걸로. 예. 서울 수복이나 또 뭐 하나 더 있는 거 그 같은데. 전에 하나가 있고 서울 수복이 3편일 거예요. 이름 지금 까먹었는데. 어떤 이 중요한 감독님이 전작이 포화 속으로. 포화 속으로. 전쟁 엄청 좋아하시는 감독이죠. 또 근데 하나 더 그것 있던데요? 때문에 되게 뭐랄까 전부터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거긴 했을 거예요. 포화 속으로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포화 속으로 보신 분들의 평이 탑 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안 봤어요. 제가 다니는 영어 커뮤니티나 그런 데 반응은 그런 거였어요. 포화 속으로 감독이면 망했네. 뭐 이런 글들 쓰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분이에요? 네, 내 머릿속에 그래요? 지우개, 포화 속으로. 저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싫었거든요, 되게. 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뭐, 전작들을 보니 그냥 그렇겠네 하고 봤는데, 뭐, 어쨌든. 하여튼 뭐 보면 그래서 뭐 너무 개봉하기 전부터 혹평이 많아가지고 그게 혹평이 많았다는 게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모든 관객들 예비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뭐 성적이 별로 안 좋으려나 봤는데 첫 주말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도대체 인천 상륙 작전은 누가 보나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봅니까? 이런 걸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궁금하네요. 굉장히 막. 진짜 궁금하다. 오늘 리액션 너무 낙하네. 방송을 못하겠어. 오늘 약간 그런 거 찾아보지 말고 영화를 보란 말이야. 약간 집중력 떨어지는 것 같아. 영화를 못 봤고. 뭐 남녀 비율로 봤을 때는 여자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남자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자가 많이 봅니다. 이것도 남자 배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CGV는 이제 여자가 56대 남자 43. 롯데는 64대 여자. 와, 64. 네, 남자 35. 독보적으로 여자 그러네. 관객들이 많이 본 영화예요. 왜 그랬을까? 이정재 때문에 그런가? 아니, 여자 배우가 진세현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나? 남자는 좀 단순하지 않, 나만 그래? 포스터에 남자가 많으면 여자 관객이 많고 그런가? 어쨌거나 하여튼 뭐 성비는 그렇고요. 20대, 30대, 40대만 두고 봤을 때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보통 주로 주 관객인 30대보다 20대가 많거나 아니면 40대가 많은 경우가 많다. 이게 좀 독특한 경우인데 CGV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38%, 20대가 굉장히 제일 많이 받고 40대가 30%, 30대가 오히려 27%를 받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본 관객층이 40대예요. 35.6%. 그 다음이 20대, 31.5%. 30대가 29.9%.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주된 관객층이라고 볼 수 있는 30대가 아니라 20대나 그러네. 그다음에 40대가 많이 봤다. 그래서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우리가 다 30대잖아요. 네. 일반인 직장인이고 또 영화를 좀 챙겨볼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봤고 지금 이제 좀 약간 주머니에 돈도 있어가지고 돈 내고 영화 보고 좀 찾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관객층이라고 본다면 30대가 이런 30대가 보는 비중은 조금 적고 오히려 20대와 40대가 좀 많이 챙겨보는 것 같다. 근데 CGV는 20대가 많이 보고 롯데가 40대가 많이 보는 건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해몽을 좀 더하자면 이거는 그냥 영화관의 브랜드의 이미지가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혼자만 생각을 해보고 그럴 수 있네요. 그럼 메가박스는 어떻게 되나?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아니, 메가박스는 왜 안 하는 거야? 몰라요. 자료를? 이거 왜 안 하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왜 이런 거 없어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를 원하는 층이 분명히 있다. 절대적인 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념적으로도 어쨌든 영향이 조금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영화로 이런 거를 보는 가장 큰 장점이 전체 맥락을 꿰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재미있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스토리로 뭔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책으로 보고 뭔가를 찾아보고 하지 않아도 그 사건을 쭉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소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얼마나 영화적으로 잘 풀어냈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갖고 가는 기분빵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0대가 많이 안 보는 이유는 그래도 영화에 조금 민감하거나 이념적인 거에 조금 민감한 사람들이 야 영화적으로 너무 못 만들었어 라는 소문이 도는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닐까. 지난 방송에 다뤘던 제이스본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천 상륙작전이랑 관계층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30대가 거의 40%가 봤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날 정도면 뭔가 이 소재에서 오는 차이점인지 아니면 이 영화가 어필하고 있는 관계층이 좀 다른 건지 보면 되게 재밌게 마케팅을 하던데 그 뭐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 어르신들 대상으로 시사회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분명히 작고 관련한 코드가 있긴 있구나 싶긴 한데 어쨌거나 312만 명이 봤다는 거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오락성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볼 테니까. 그런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왜냐면 인천에는 그 인천 상륙작전 박물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의 사람이면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312만 명에 그리고 국군 잔병 60만 명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단체 상영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단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이거 뭐 아마 엄청 돌려볼 것 같은데 뭐 국회에서도 대낮에 이걸 뭐 보고 뭐 그랬다면서요? 제가 그 나오면서 커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남자가 야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거 분명 그거 하나는 분명하다. 그래서 여자가 뭐 예비군 훈련장에서 틀 것 같다 이거.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잘라가지고, 그 정훈교재에 막 곳곳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호언 장담을 한다는 말. 뭐, 그럴 수 있죠. 올해, 내년 뭐 영상교보제로 계속 만들어서 국방부에서 내리거든요. 거기에 엄청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KBS에서도 아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뭐 개봉하기 전주에. 나 그 기사 봤는데, KBS에서 이거 투자를 30억인가 했다면서요? 계속 나와요. KBS 미디어, 뭐 KBS 뭐 이런 게 자막이 계속 나오고. 속보야, 진짜. 조롱조의 기사들 막 나고 그러던데. 그래서 인천을 찾아봤잖아. 인천 시민이 몇 명이나 되나. 광역 시민이 280만이더라고. 280만. 다 봤네. 근데 이제 타지에 계신 인천이 고향이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럴 테니까, 뭐 어쨌든, 뭐 나름대로 이제 이 사건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저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요거를 어떻게 내용을 좀 풀었을까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영화의 만듦새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흥행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뭐 312만이 봐서, 이게 뭐, 흥행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왜 의미가 있지? 그냥. 근데 영화를 안 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근데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연초부터 해봅시다. 맞아. 한번 해봐. 내가 지금 이거를 김프로님이 까먹길 바라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대리님이 한마디 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나는 까먹었는데. 저는 지금 312만이라고요? 네, 312만. 312만. 한 달치로 봤을 때, 이거, 제 생각에는 500~600만 볼 것 같거든요. 와. 조용히. 그러니까 욕할 사람은 계속 욕하지만, 우리 아까 말했던 이런 거를 즐기는 작년에 연평해전 때도 그랬고, 영화적 만듦새를 떠나서 이런 거를 다룬 근현대사 쪽에서 이런 걸 영화로 푼 거를 그냥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층이. 층이라고 뭐하고 절대적인 관객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은 넘을 것 같고 600만은 좀 550만. 550만. 네. 항상 50만을. 50만. 난 중간을 끼고 가야 돼요. 살짝 걸쳐놓네. 네. 황 대리님 어떻습니까? 김프로님 뭔지 아시죠? 넘어갈 수 없지. 저는 이제. 난 안 봐서 내가 먼저 얘기가 좀 그래. 저도 500만은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봤을 때가 200만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보고 와서 100 몇만이었나? 하여튼 200만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200만이 벌써 넘었어? 하고 오늘 와가지고 열어봤더니 토요일 일요일 지났는데 100만이 붙은 거니까 뭐 300만이 넘었잖아요. 312만이니까 그 뒤에 좋은 영화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꾸역꾸역 500만은 넘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가까스로 한 500만 정도 가지 않을까. 500만. 네. 처음에는 이제 560만 하고 싶었는데 550만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빠르게 가야 되겠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영화의 뭐 만듦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말이 있는데 보고 나서 뭔가 감정적으로 주는 정서가 있나요? 제 옆에 앉았던 커플 네. 여자분은 펑펑 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연차는 어땠어요? 감정적으로 주는 정서. 어떤 정서가 됐던 간에 어떤 뭐 정서? 슬프다, 기쁘다, 재밌다.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있었지. 이렇게 끝났구나. 짜증이 막 난. 아 그래요? 짜증이 막 밀려왔는데.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런 감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긍정적으로 영화가 나에게 느끼길 바라는 그 감정을 느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헷갈렸던 게 저는 막 짜증이 막 나는데 우는 거야 옆에서 펑펑 우니까 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이상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한 달을 봐서 그런데 최종으로 보면 7, 800만 원 갈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한 있어요. 달은 갈 것 같고 한 달만 두고 본다 그러면 한 600만 정도는 보지 않을까. 600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560만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명량을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명량이 1700만이 봤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량의 만듦새가 어떤가. 네. 그러니까 왜냐면 명량 가지고도 뭐 이제 네. 말이 많았으니까 네. 명량 국제시장은 봤고 뭐 그러면 대충 좀 이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명량을 지금 한 3분의 1밖에 못 봐가지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는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관객한테 확실하게 전달하는 소구점이 있냐 그냥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안 맞는 사람은 너무 싫어할 거고 전달하려는 건 확실히 있죠. 예, 예. 예, 그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뭐 관객 수는 뭐 흥행 성적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영화의 만듦새라든가 그로 인한 뭐 감독의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거랑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흥행이 될 거냐만 두고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연평해전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뭔가 조악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갖고 가는 관객 수는 확실히 있고. 근데 이 관객 수 보면서 뭐 이게 뭐 나도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단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감정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뭐 흥행 성적은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국제시장만큼은 아니었어요. 국제시장은 보면서 울컥울컥하고. 예, 예. 난 국제시장보다 나았는데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국제시장은 그냥 쭉 빨려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국제시장도 못 봤는데. 저는 명량 국제시장 이거 다 봤는데 예. 저는 국제시장보다는 이게 확실히 낫고 명량. 그래요? 명량보다도 국제시장보다 굉장히 뭐 좀 아니었다고 봤거든요. 저는 보면서 오히려 짜증 말씀하신 명량 국제시장 이거 중에 짜증은 이게 제일 덜 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오, 야. 뭐야? 왜 이런 거 그랬는지는 제일, 2부에서. 2부에서 얘기. 그럼 제일 짜증 났던 영화는 뭐예요? 명량이 안 들어가요. 명량을 아직 다 안 봐서. 네. 네. 저는 명량 재밌게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초는 추천해 주실 만한 분들이 있나요? 데이트하기 어떻습니까? 보고 나서 얘기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트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은 감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혹평 세례를 듣고 난 안 봐 하실 분들은 그냥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볼까 말까 하는데 혹평 때문에 꺼려진다 그러면 그거는 무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보고 나서 뭐야 혹평이 맞았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가 그런 사람 입장으로서 저도 혹평 때문에 정말 안 보고 싶었는데 보고 나서 이 정도로 욕먹을 영화인가 싶은 생각을 제가 해본 거 보니까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혹평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별로 생각 안 나요. 딱히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이 땅에 군복을 입고 계신 분이나 군복을 입었던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지 인천 않나?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보게 되실 테니까. 네. 보기 싫어도 보게 되실걸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화가 났던 게, 좀 잘 만들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건 좀 그러니까 좋은 소재로. 스태프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좀 잘 만들지. 하는 면에서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 부분에는 확실히 할 말은 있어요. 저는 볼지 말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굳이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칭찬만 듣는 영화만 챙겨보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영화가 개봉하는 게 뭐 메인으로 잡고 가는 것만 해도 2개, 3개는 되잖아요. 그거 다 챙겨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뭐 좋은 평가를 듣지 않는데 제 주위에서 굳이 찾아보고 싶지는 않고 제이슨 본 가지고 네. 뭐가 아쉽다 전작에 네. 비해서 좀 못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기준으로 가져다 된다면 보면 안 되지.
저는 뭐 이념적이거나 무슨 뭐 이거를 누가 강요해서나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요. 그냥 영화의 만듦새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극장까지 가서 막 챙겨볼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OCN에서 하거나 이게 풀려가지고 하면 그때 정도 봐도 뭐 괜찮다. KBS에서는 틀어주겠지. 주말의 명함. 뭐 또 예미군 훌륭하면 또 엄청 틀어대겠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네. 인천 상륙작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